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기능성 소화불량증에서 내시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?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뭐 별거 아닌 질환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. 그냥 뭐 소화제 좀 먹고 하면 낫는 그런 질환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, 실제로 이게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8%에서요 15% 가까이 돼요. 무슨 병이 이제 이렇게 뭐 0. 몇 프로가 아니라 이 정도 단위가 나오면 이거 굉장히 많은 겁니다. 예,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굉장히 많아요. 사실 감기 다음으로 많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기능성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에서 내시경을 다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그러면 일단 정확하게 이 기능성 소화불량이란 것이 무엇인가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죠. 이게 이제 사실 정의가 있습니다. 이게 의사들도 사실 이거에 아주 익숙하지는 않은데요. 뭐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정의라서 그래요. 근데 일단 살펴볼게요. 롬4 정의를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이제 이거는 그 과민성 장증후군 할 때 이제 나왔던 그 진단 크라이테리아 똑같은 겁니다. 일단 뭐가 있어야 되냐면 네 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요.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식후 포만감. 밥 먹고 이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. 밥 먹고 안 내려가는 꽉 찬 느낌. 두 번째는 조기 포만감. 조금만 먹어도 막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더 먹을 수가 없어. 이런 게 있거나, 아니면 세 번째는 이 명치. 명치가 이제 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쪽이죠, 이쪽. 이 윗배. 이 윗배가 이제 아픈 경우. 윗배보다 이제 가슴 쪽까지 아픈 경우. 또 이제 명치가 쓰린 경우. 요 네 가지 중에 이제 한 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. 한 개 이상 있어야 되고, 그게 최소 6개월 전에 시작이 돼가지고 얼마만큼 있어야 되냐면 3개월 동안 지속이 돼야 돼요. 그러니까 뭐 한 일주 좀 이랬다가 괜찮고 이런 거는 그 아니고 한 3개월 정도는 쭉 증상이 있어야 우리가 이거를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그렇게 따져도 굉장히 많습니다.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이제 진단 기준에 대전제가 있다는 거죠. 대전제. 뭐냐면 이걸 설명할 만한 다른 기질적인 질환이 없어야 돼요. 자,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나타나는 기질적 질환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냐면 위궤양이나 위암이에요. 또 뭐 위식도 역류질환 이런 거일 수도 있죠. 어쨌든 이런 거는 딱 이제 보면은 그거에 대한 진단명이 나오고 그거에 따른 치료법이 있잖아요. 근데 사실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딱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이런저런 기전으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어떤 추측성으로 좀 보는 그런 질환이고요. 치료도 경험적으로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떤 약을 어떻게 사용을 하면 어떤 환자분들에게서는 이제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는 뭐 어떤 약을 쓰고 뭐 그런 식으로, 그러니까 딱딱딱딱 원리에 맞춰서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란 뜻이에요.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질적 질환이 있으면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이걸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,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이걸 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 위궤양이나 위암 같은 건 놓치면은 굉장히 심각하죠.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시경이 필요해요. 이게 기능성 소화불량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시경 검사를 권고를 드립니다. 특히 이제 한 번도 내시경 안 해봤던 경우, 그러니까 뭐 내시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랬다고 또 뭐 내시경하고 이러진 않죠. 그렇지만은 이제 뭐 40세 이상, 특히 40세 이상인데 한 번도 뭐 내시경 안 해보고 뭐 이런 분들은, 우리나라 또 위암이 또 굉장히 이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특히 뭐 또 이 내시경 검사가 그렇게 비싸진, 우리나라에서 특히 뭐 그렇게 비싸게 하는 그런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, 또 이 내시경, 이 상부 위장관 내시경이 이런 기질적 질환을 진단하는 그 민감도하고 특이도가 굉장히 높아요. 민감도가 92%고요. 특이도가 거의 뭐 100% 가까이 돼요. 이거는 없는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, 점사를 시행을 하면 빨리 진단을 해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해서 우리가 암이 아니라는 거를 확인만 해도
환자도 안심하고 의사도 안심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죠. 괜히 불안에 떨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. 예.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 굉장히 젊은 30대인데 뭐 이제 뭐이 정의에 이제 만족을 하긴 하지만 좀 내시경 하고 싶지 않아 하고 내시경을 뭐 하고 싶지 않아 하고 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일단 약을 먼저 써보고 뭐 좀 호전이 없으면 내시경 해볼 수도 있겠죠. 해볼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약을 썼다가 끊으면은요, 이게 끊으면 다시 또 재발해가지고 계속 뭐 어차피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차피 내시경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재발한 경우가 많아서 어차피 내시경 해야 돼요. 그리고 또 이제 약을 쓰고 이게 좋아진다. 만약에 좋아졌어요.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까요? 그렇지 않죠. 다 위암도요. 위암도 이 PPI 이런 거 쓰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. 증상은 암 자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진단이 늦어지게 되겠죠.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병이 별로 없어요. 왜냐하면 이게 국가 사회적인 어떤 비용 부담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이제 뭐 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의과대학이나 뭐 다른 수련을 받으면서 배울 때 웬만하면 이제 좀 이제 비싸지 않은 검사들 먼저 하고 뭐 증상이라든지 이런 걸 잘 봐야 된다.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 소화불량 특히 이제 위암의 어떤 유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내시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뭐 환자분이 일단 내시경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사실 목을 넘어갈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, 이거는. 그러니까 사실 뭐 어떤 측면에서는 대장 내시경보다 위내시경이 더 힘듭니다. 누가 이제 막 이 큰 관을 갖다가 목에다가 이렇게 넣는데 당연히 불편하죠. 수면으로 해도 불편합니다. 그냥 이게 이제 모르는 거지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. 나중에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이제 이 검사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 전략을 다르게 해볼 수는 있겠죠. 하지만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반드시 해봐야 돼요. 어떤 거냐면 출혈이라든지 피가 난다든지 구토를 자꾸 한다든지 구토 막 자꾸 토하는 거야. 그리고 체중이 줄어든다든지 체중이 감소하거나 뭐 삼키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삼킴 곤란이라고 해요. 음식을 삼켰는데 이게 잘 좀 걸려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. 아니면 뭐 간질환의 증상, 황달 같은 거, 황달이라든지 아파, 통증이 근데 여기 나오는 이런 명치 아픈 게 아니라 약간 담도성 통증이라 그래가지고 콜리키 페인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아픈 그 통증이 있거든요. 이런 게 있다든지 아니면 빈혈이 있다든지 빈혈이 있는 분들한테서 위궤양 굉장히 많습니다. 검사해봐야 되고 또 이제 가족분들 중에서 뭐 위암이 많이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 내시경 검사를 권고하는 것이 좋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. 이건 뭐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교과서에도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기능성 소화불량증에서 내시경을 해야 되는지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